티포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두려운 괴물 중 하나로 주로 폭풍과 재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이아 대지의 여신과 우라노스 하늘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그의 모습은 끔찍하게 묘사되며 머리는 수많은 뱀으로 이루어져 있고 몸은 거대한 크기로 그려집니다. 티포는 제우스와의 전투에서 특히 유명합니다. 그는 제우스에게 도전하여 하늘의 지배권을 빼앗으려 했으나 결국 제우스에 의해 패배하고 에트나 화산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화산의 폭발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그는 화산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티폰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재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힘과 혼란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에 등장합니다. 출생과 외모. 부모 티폰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때때로 그는 가이아와 타르타로스지아 세계의 깊은 구렁의 자식으로도 언급됩니다. 외모 티폰은 상반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반신은 뱀과 같은 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여러 개의 뱀이 나 있고 각 뱀은 독을 품고 있으며 그의 눈에서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전투와 패배. 제우스와의 전투 티포는 제우스에게 왕좌를 빼앗기기 위해 도전했으며 두 신의 전투는 대규모의 격렬한 싸움으로 그려집니다. 이 전투에서 티포는 강력한 번개와 폭풍을 일으키며 제우스에게 맞섰습니다. 패배 티포는 제우스에게 패배한 후 에트나 화산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그의 분노는 화산의 폭발로 이어지며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재해를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징과 영향. 자연의 힘 티포는 자연의 힘, 특히 폭풍과 재난을 상징합니다. 그는 인간의 통제력을 넘는 자연의 무서움을 표현하는 캐릭터로 종종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문학과 예술 티폰의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와 같은 고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문학과 예술에서도 그의 이미지와 상징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문화적 해석. 티포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류의 삶에서 직면하는 재난과 자연의 위력을 표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의 갈등, 힘의 상징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흥미롭고 관련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화 속 다른 등장 인물과의 관계. 가이아 티폰의 어머니인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으로 종종 자식들의 반란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티폰을 키우고 그에게 힘을 주어 제우스에 맞서게 했습니다. 타르타로스 티폰은 가끔 타르타로스의 자식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타르타로스는 지하 세계의 깊은 구렁으로 그곳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나 괴물들이 처벌받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티폰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티폰의 전투와 그 여파. 제우스의 대응. 티폰과의 전투에서 제우스는 번개와 천둥의 힘을 사용하여 맞섰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티폰을 물리치고 그를 에트나 아래에 가두는 것으로 신들의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신화에서 제우스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후속 효과. 티폰의 패배 이후 그의 분노는 화산의 폭발로 나타나며 이는 그리스 전역에서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티폰과 관련된 신화에서 특히 중요한 상징으로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폭발 활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혼돈과 재난. 티폰은 질서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혼돈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존재는 인간이 직면하는 위협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자연의 힘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티폰의 이야기는 신과 인간 간의 권력 투쟁을 강조합니다. 제우스와의 전투는 인간이 종종 신의 통제 아래 있지만 때로는 신들도 강력한 힘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문화에서의 티폰. 문학과 영화. 현대에 들어서도 티폰은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로 힘과 혼란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등장하며 다양한 매체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재구성됩니다. 비유적 해석. 일부 현대 해석가들은 티폰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과 싸움의 상징으로 보고 그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티폰은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한 괴물 이상의 존재로 자연의 힘과 인간의 권력, 그리고 질서와 혼돈 사이의 갈등을 탐구하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화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줍니다. 다른 신화적 존재와의 연결. 가족관계. 티폰의 형제자매 중 일부는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괴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형제인 치리온은 사자, 염소, 뱀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여러 전설에서 영웅들과 싸웁니다. 헤르메스와의 대결. 어떤 신화에서는 티폰이 제우스를 공격하기 위해 여러 신들과 싸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헤르메스가 제우스를 돕고 티폰의 패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티폰의 성격과 특징. 무자비한 폭군. 티폰은 단순히 힘을 가진 괴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군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인간과 신들에게 공포를 주며 제우스에게 도전할 만큼의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남용하는 캐릭터입니다. 대자연의 분노. 티폰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분노는 대자연의 파괴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그는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의 비유로 사용되며 그가 패배한 후에도 그의 분노는 여전히 지구에서 느껴진다고 여겨집니다. 티폰에 대한 문학적 해석. 문학적 상징. 티폰은 종종 고전 문학에서 힘과 혼란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남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근대의 재해석. 현대 문학에서도 티폰은 고대 신화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이어가며 다양한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폰은 현대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반영웅으로 등장해 인간의 내면 갈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티폰의 현대적 영향. 영화와 비디오 게임. 티폰은 여러 현대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서 캐릭터로 등장하며 그리스 신화의 요소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그가 등장할 때는 종종 강력한 적으로 묘사됩니다. 환경 문제와의 연관. 현대 사회에서는 티폰의 이미지를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와 연결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자연의 힘에 대한 경고와 인식이 강화되며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티폰의 전투에 대한 상세한 묘사. 전투의 배경. 티폰과 제우스의 전투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됩니다. 이 전투는 신들과 괴물 간의 힘의 균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티폰은 신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전투의 묘사. 전투에서 티폰은 여러 능력을 발휘하여 제우스를 압박합니다. 그는 불과 연기를 뿜어내며 자신의 뱀으로 제우스를 공격합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번개와 천둥으로 맞서 싸우지만 티폰의 강력한 힘은 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티폰과 관련된 전설. 치리온과의 관계. 티폰의 자녀 중 하나인 치리온은 신화에서 특히 유명합니다. 치리온은 제우스의 아들인 벨레로폰과의 전투에서 그의 전투를 상징합니다. 이 전투는 치리온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통해 영웅의 가치와 힘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자녀들. 티폰은 다른 괴물들도 낳았으며 그중 일부는 그리스 신화의 다른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괴물들은 모두 티폰의 힘과 혼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티폰의 상징적 해석. 자연의 괴물. 티폰은 자연의 힘을 나타내며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는 종종 강력한 자연재해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가 패배한 후에도 그의 분노는 여전히 자연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내부의 악. 현대 심리학적 해석에서는 티폰을 인간의 내부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과 욕망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갈등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티폰의 현대적 재구성. 문학작품에서의 재해석. 현대문학에서 티폰은 종종 영웅과 대립하는 악의 힘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미지는 심리적 갈등, 권력의 남용,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 게임. 티폰은 다양한 현대 매체에서 영감을 주고 있으며 게임과 영화에서는 강력한 적이나 보스 캐릭터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매체에서 그는 주로 힘과 혼란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영웅들이 맞서 싸워야 할 존재로 기능합니다. 티폰의 지속적인 문화적 영향. 환경 문제. 현대사회에서 티폰은 종종 환경재난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힘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한 경고가 전달됩니다. 전 세계의 전통 그리스 신화 외에도 티폰과 유사한 캐릭터들은 다른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 신화에서 자연의 힘과 괴물의 형상은 각 문화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이들은 종종 인간의 갈등과 대립을 상징합니다. 티폰의 신화적 여정. 에트나산. 티폰은 패배한 후 에트나산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산은 오늘날에도 활화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는 티폰이 그곳에 갇혀 있어 불과 연기를 내뿜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에트나 산의 폭발은 티폰의 분노로 여겨지며 이는 자연재해의 경고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우스의 승리. 제우스가 티폰을 물리친 후 그는 신들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며 그리스 신화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는 신과 괴물 간의 전투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질서와 혼돈의 싸움임을 상징합니다. 문학적 상징과 해석. 악의 상징. 티폰은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모두에서 악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존재는 힘의 남용, 권력의 탐욕, 그리고 자연의 통제 불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주인공과의 대립. 현대의 서사 구조에서 티폰은 주인공이 맞서야 하는 대표적인 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영웅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독자는 주인공의 내면 갈등과 외부의 위협을 함께 경험합니다. 현대 문화에서의 재구성. 영화와 비디오 게임. 영화. 티폰은 영화에서 종종 신화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 장르의 영화에서는 그가 강력한 적으로서 영웅과의 대결을 통해 주제를 전개합니다. 비디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티폰과 같은 괴물과 싸워야 하는 시나리오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플레이어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며 티폰의 전투 능력과 괴물성은 게임의 스토리라인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티폰의 사회적 의미. 자연과의 관계. 현대사회에서 티폰의 이야기는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를 경고하는 메타포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의 분노는 인간의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부각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이어집니다. 심리적 탐구. 심리학적 관점에서 티폰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내부의 갈등을 탐구하며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예술적 재해석. 예술에서의 티폰. 예술가들은 티폰을 다양한 매체에서 재해석해왔습니다. 그림, 조각, 문학작품 등에서 그는 종종 혼란과 공포를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그의 신화적 특성을 현대적 맥락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모티프와 테마. 티폰의 이미지와 이야기는 예술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가 상징하는 테마권력, 자연의 힘, 내면의 갈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론. 티폰은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한 괴물 이상으로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자연의 힘, 그리고 신과 인간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계속해서 다양한 해석과 재구성을 이끌어내며 문학, 예술, 현대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티폰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의 권력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